자, 하루 30분 볼륨원 나영 13회차 78번 문제. 자, 해볼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F1이 1보다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렵지. 왜냐면, 그 F1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F1이 1이다라는 그런 조건보다도, 자, 또는 F1이 1 이상이다라는 조건보다도 어려운 조건이야. 이게 개수가 정수다라는 조건 없잖아. 그지? 이게 fx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개수 정보 없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건 그냥 gx인 거고. 그러니까 f1은 1보다 크다는 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게 돼. 이해되겠지? 이거 좀 많이 어렵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보다 더 난해한 정보야. 그래서 자 f1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이 계산적으로 유리하게 쓰려면 이게 계산적으로 유리하게 쓰려면 개수가 정수다라는 정보들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뭐 정수다라는 그런 정보 이런 등등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지금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건 그래프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 해석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맞을 것 같아. 자, 이 fx를 봤는데 fx가 gx와 gx-1 더하기 1로 만들어져 있어. 이거는 이게 gx 빼기 1에 플러스 1은 그래프를 이동한 거야. 자, gx를 이동시킨 거라 그래프 효과를 보인 거고 이렇게 그래프 효과가 보이게 되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기라고 생각하면 맞아. 자, 여기는 가족권을 보는데 가족권에서 fx는 n이라고 되어 있어. 그 x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즉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아이는 우리가 그림 그려서 판단해. 그래서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는 이 아이를 보면 지금 우리 누구 그려야 돼? fx 그려야 돼. 근데 fx를 그리려면 누구를 그려야 돼? gx를 그려야 돼. 따라서 gx를 그려야 된다는 거, 이 말과 이 말이 같이 중첩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다. 자, 여기는 얘를 보게 되면 얘는 a1 값이 얼마냐면 1이고, 자, a2 값이 2고, a3 값이 2다. 라는 등등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뒤로는 전부 다 2야. 이해되겠지? 얘에서 전부 2. 자, 전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요것도 나왔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 gx를 그려야 되는데 gx가 그림이 좀 어려워 지금. 왜냐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우리한테 교점 정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떠한 단서를 제공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아이들은 여기까지 봤는데도 막막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가 돼. 자, 여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돼 있어. X축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거 우리 그거 할까? 그래. 뭐 도구가 있으니. 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자, X축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Y축도 이렇게 있는 거야. 자, Y축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지는 거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면 1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렇게 1이 있었는데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교점이 한 개를 만났다는 거야. 그 나머지는 교점을 두 개씩 만났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이런 힌트를 생각해 볼 수 있어. 1에서 혹시 접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 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접했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 우리 이거 접했다고 생각하고 풀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다. 1에서. 자 이게 접해도 근데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나 정보를 보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을 주게끔 나온 건데 1을 집어넣어주면 F'의 A1이 나와. 근데 A1은 1이잖아. 그래서 F'의 1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1이 돼. 자, F'의 A2는 2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2분의 A2야. 근데 이제 A2는 2니까 이 아이 1이잖아. 그러니까 A2는 2잖아. F'2가 1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F'이 이제 A3인데 집어넣어주면 이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합니다 그랬으니까 n을 우리가 집어넣어 보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A3를 집어넣어주면 이 아이도 2인데 그게 2분의 A3야. 아 3분의 A3겠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3분의 2가 돼. 근데 여기서 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F'이 같은 F'인데 얘는 1이고 얘는 3분의 2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F4를 보니까 얘도 또 2야. 근데 얘가 4분의 2 4가 되어서 얘는 4분의 2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n의 개수가 두 개래. 즉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만 맞는 사실이야. 그래야 말이 되지. 이거 어떻게 다 맞아?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가 말이 맞는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야지. 얘는 무조건 맞고 이 중에 하나만 맞는 말이야. 그래서 F'1이 1이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지. F'1이 1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다? 1에서 한 번만 만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추측을 해버리는 거지. 아, 접한 거 아닐까? 나는 추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접했다고 추측해버리면 얘가 x 빼기 어떻게 돼? 어떠한 값에다가 그 p라고 하면 자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지. gx가 접했다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떤 일이 벌어져? 마치 g 프라임 1을 하게 되지. 왜냐면 여기는 이 아이가 gx에 프라임 1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왜냐면 1이 알파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이것까지 볼 수 있으면 잘하는 거지만 여기 봐봐. 얘가 1, 3분의 2, 4분의 2 이렇게 있잖아. 1, 3분의 2, 4분의 1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어? F'의 이 값은 F'1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 F는 어쨌든 2차 함수의 접선 기울기인데 이 2차 함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이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 상태에 있었던 말 잘 조심해야겠다. 이 아이가 어쨌든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크면 클수록 점점점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얘는 반대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하고 2가 모두 다 1과 2가 모두 다 알파보다 작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모두 다 위식인 gx에서 해석이 돼버리면 이게 gx 한 곳에서 해석이 될 수가 없어. 왜? gx에서 이게 해석이 되려면 1보다 2가 더 길게 커야 되는데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못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알파보다 1, 2가 다 커. 그래서 이게 분모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큰 쪽에선 빠져있네. 알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1, 2가 알파보다 다 커. 그래서 얘가 g의 x 빼기 1 더하기 1에 다 들어가 있어도 문제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도 얘도 2차 함수인데 점점점 1, 2 했을 때 더 커져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1은 알파보다 작은 곳에 있었고 2는 베타보다 큰 곳에 있었던 거야. 자, 요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지. 알파가 1, 2 사이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1은 gx에서 2는 gx-1 플러스 1에서 해석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미분해서 집어넣어주면 얘는 g'1일 거고 이쪽에는 얘는 집어넣어주면 뭐가 돼? g'의 x 빼기 1인데 거기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1이 되는 거지. 둘이 같아.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F'1과 F'2가 같았던 거야. 즉 어디가 맞았던 거야? 얘가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걸로써 뭘 알 수 있다? G'1이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G'1이 1인 걸 여기다가 적용시켜. 그럼 2의 x 빼기 p의 자 이걸 값은 1이다. 그래서 x 빼기 p는 2분의 1이다.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미안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가 요렇게 되지. 그럼 p는 2분의 1이 돼. 즉 이 아이의 그 gx가 나타나. gx는 2분의 1에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자 2분의 1에서 접해. 그래서 얘가 요렇게 지나가는 함수로 나타나게 돼. 이해되겠지? 요렇게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게 gx야. 근데 이 아이를 옮긴 거야. 어떻게 옮겼냐면 1에서 1만큼 해서 1,
1로 이렇게 옮겨. 그럼 얘가 딱 얘야. 여기는 이 값이 계산해보면 gx가 2가 되는 곳이잖아. 그럼 x 빼기 p의 제곱이 1이 되는 곳이야. gx가 2가 되려면. 그러면 x 빼기 p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p의 값이 아까 2분의 1이니까 넣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값을 보면 2분의 3이야. 곧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져서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같이 보면 자, 1일 때는 역시나 교점 1개야. 2일 때 교점이 2개인가 보니까 2개인데 알파가 어디든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 우리 알파 전제 조건이 뭐였어? 1과 2 사이만 있으면 문제 없어. 알파가 어디 있든 간에 뭐 여기 있든지 간에 알파가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알파가 여기 있으면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쪽은 gx가 이렇게 오다가 그지?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끊어져.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그어지지. 그래도 2점 맞잖아. 알파가 뒤에 있어도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파는 그냥 1과 2 사이에 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알파는. 지금 현재 2일 때는. 그럼 3일 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3일 때를 보는데 역시 3일 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교점 보이지? 3에서 만나는 요 교점. 요게 이제 gx가 3일 때를 찾는 교점인데 gx가 3이 되는 그 순간을 찾는 거야. 그럼 계산해주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서 x 빼기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가지고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의 값이 요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야. 그러니까 알파인 애가 만약에 이쪽 뒤로 이렇게 알파가 있다고 치잖아? 이렇게 색깔 좀 바꾸자. 알파인 애가 여기 확대해서 이 경계값보다 뒤에 알파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알파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얘를 따라가. 이렇게 해서 알파가 저렇게 될 때까지는 얘를 따라가고 그 뒤에는 얘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3을 그었을 때 교점 하나, 교점 둘, 교점 셋이 되고 그지? 모순이 되잖아. 왜냐면 교점 몇 개라 그랬는데 2개라 그랬잖아. 그럼 알파가 여기 아니고 안쪽이면 달라요? 다르지. 알파가 만약에 이렇게 요거보다 안쪽에 있잖아? 그럼 얘가 요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안쪽에 있으면 이거야. 얏.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군.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자, 못하겠네. 자, 여기서 얘가 봐봐. 알파가 그러면 이 안쪽에 꽂혔을 때를 해볼게, 선생님이. 자, 알파가 요 안쪽에 이렇게 잡혀. 이렇게 안쪽에 잡히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끊겨.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그려지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 요 교점은 없어지지. 얘랑 얘 교점만 생기니까 2개가 되지. 그 뒤로도 계속 2개야. 그치? 그러니까 알파가 어디보다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알파는 아까 1과 2 사이여면서 동시에 얘도 돼야 되니까 알파는 1보다는 크고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게 m이고 얘가 m인 거야. 2개를 더하면 2분의 3 더하기 1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니까 10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q는 1 해주면 1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자, 어떤 건지 알겠어? 자, 요렇게 푼 건데, 자,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좀 들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첫 번째, 얘가 접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느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모순 없이 답이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야. 문제 조건 다 만족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풀고 나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 이게 정말 접하는 것만 있냐.
또 하나는 F1이 1보다 크다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 그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의문을 선생님하고 한번 해소를 해볼게. 자, 이제 요까지만 해소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쳐다보면, 여기는 이 아이가 실제로 접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 근데 뭐는 확실했었냐면, 이 부분은 확실했어. 여기는 아까 전에 이거 우리 따졌었잖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애들 모순되고 이것도 모순되니까 얘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알파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주면 G'1도 G' 여기 실제로 이거는 이제 F'2지. F'2도 해주면 이게 G'1이 돼서 둘 다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F'1도 1, F'2도 1 이런 거였어.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에 자 들어봐봐.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1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고 2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쪽에는 이 i의 값이 실제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자, 요렇게 있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만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식을 쓸 때 gx를 g'x를 쓸 수 있지. 1일 때 1이니까 얘는 이제 2x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 왜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적분했을 때 최고 차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gx는 x의 제곱에 빼기 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축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알 수 있는 건 축이 2분의 1짜리 여기 2분의 1 축이 되면서 요렇게 가는 아이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이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얘가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얘를 1만큼 이동해야 되잖아. 그래서 1만큼 이동하고 1만큼 이동해서 그림을 그리게 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서도 이 축이 이제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다 보니까 떨어진 정도가 똑같아서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여기도 1이고. 자, 이 상태였다고 가정해보자고. 근데 얘가 뭐냐. F1이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크대.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거 안 되는 거. 자,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끔 선생님 그려볼게. 자, 위로 올라가게 그리면 색깔 좀 달리해서 얘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문제에선 1에서는 두 개를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만 만나야 되니까 하나만 만나게 하려면 알파를 어느 쪽에다 끊어야겠어. 이런데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 2분의 1 같은데 이런 데 이렇게 알파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1일 때의 그 값과 1일 때의 기울기를 1일 때 기울기 여기서 읽고 2일 때 기울기 여기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되면 1을 어디서 읽어? 얘한테서 읽게 되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얘한테서. 그렇잖아.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파는 결론적으로 1과 2 사이에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기울기 읽고 여기 기울기 읽어야 되니까. 그럼 알파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를 여기다 이렇게 1과 2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얘가 1일 때 F1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얘가 두 점이 알파보다 작은 곳에 두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1보다 작은 곳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F1이 1보다 크니까 밑으로 첨벙할 수가 없다고. 첨벙하면 1보다 작은 두 개의 근이 생기게 되고 1에서 y는 1에서 그래서 그 두 개를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 왜냐면 알파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얘랑 얘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F1이 1보다 클 때에는 이렇게 첨벙할 수가 없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접하게 된 거야. 이게 접해줘야지만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1보다 작은 곳에서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왜냐면 알파는 1과 2 사이에 나타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서 접하게 된 거야. 그래서 F1이 1보다 크다가 필요했던 거지. 만약 F1이 1보다 크다란 말이 없었으면 이 아이의 그래프가 이런 발레도 생겨. 어떤 발레도 생기냐면 이 X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발레가 생기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알파는 아까도 알다시피 뭐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F1이 1보다 그거 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알파를 이런 데서 자르게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교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F1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그래서 들어간 거야. 이해가 되겠지? F1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된 거지. 알았지? 요렇게 이 문제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여서 자, 한 번쯤 이렇게 쭉 보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이거 한번 보고 이해해봐. 오케이.